안녕하세요. 문님의 여행이야기 동구릉 3편을 소개합니다. 동구릉 3편에서는 선조와 그의 비 임목왕후와 인의왕후가 잠든 목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동구릉의 입구를 들어서면 홍살문이 보인다. 홍살문은 신성구역임을 표시하기 위해 세워둔 문으로 왕릉을 들어서는 초입에는 홍살문이 세워져 있다. 현릉과 건원릉을 향하는 길 사이 산속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온다. 건원릉 바로 옆의 작은 산길이라 슬쩍 보고 넘길 수 있는 그 길이 목릉으로 오르는 길이다. 목릉은 조선 14대 선조와 첫 번째 왕비 의인왕후 박씨와 두 번째 왕비 임목왕후 김씨의 능이다. 목릉은 같은 능역 안에 각각 다른 언덕의 능침을 조성한 동원 이강릉의 형식으로 정자각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 언덕이 선조, 가운데 언덕이 의인왕후, 오른쪽 언덕이 임목왕후의 능이다. 홍살문을 지나면 향로와 어로가 나온다. 어로 옆으로는 판위가 있다. 판위는 왕이 능역에 들어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목릉은 처음 선조의 첫 번째 왕비인 의인왕후 박씨가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인 1600년에 세상을 떠나자 현재의 자리에 유릉이라는 능으로 조성되었다. 이후 선조가 1608년에 세상을 떠나자 권원릉 서쪽 산줄기에 목릉이라는 능으로 조성하였다가 물기가 차고 터가 좋지 않다는 상소에 따라 현 위치로 옮기고 의인왕후의 유릉과 합하여 목릉이라고 하였다. 임목왕후 김씨는 선조의 두 번째 왕비로 선조의 첫 번째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2년 뒤인 1602년 선조 35년에 두 번째 왕비로 책봉되었다. 임목대비 아들 영창대군은 광해군 즉위 후 개추곡사로 처형당했으며 임목왕후 또한 경궁에 유폐되었으나 인조반정이 성공하자 다시 대왕 대비에 올랐다. 그리고 1632년 인조 10년에 인경궁 훈명전에서 48세로 세상을 떠났다. 선조 이규는 중종의 아들인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행동이 바르고 용모가 빼어나 명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인후왕후의 명으로 경복궁 궁전전에서 왕위에 올랐다. 선조는 즉위 초 기성 세력의 힘을 억제하고 이황, 이희 등의 인재를 등용하며 바른 정치에 힘썼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일어난 두 차례에 걸친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다. 선조는 전후 복구 작업에 힘을 기울였으나 거듭된 흉년과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그 후 1608년에 경운궁 서거당에서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의인왕후 박씨는 1569년 선조 2년에 왕비로 책봉되었다.
성품이 온화하였으며 자애로운 면모를 지녔으며 슬하에 자식이 없어 후궁 공빈 김씨의 소생인 광해군을 남달리 총애하였으며 친아들처럼 대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광해군과 피난길에 오르기도 하였으나 임진왜란이 종결된 후 1600년 선조 33년에 황화방 별궁에서 46세로 세상을 떠났다. 임진왜란 이후 첫 번째 국장이었으나 전쟁 이후의 수습사항이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세상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난 1600년 음력 12월 22일에 장사하면서 겨우 국장을 종료하였다. 목릉을 내려오는 길, 총명했던 선조의 어린 날을 그려본다. 어느 날 명종은 여러 왕손들을 궁중에서 가르칠 때 익성관을 벗어 왕손들에게 써보라고 하였다. 너희들의 머리가 큰가 작은가를 알려고 한다. 명종은 이렇게 말하며 여러 왕손들에게 익성관을 써보라 하였다. 다른 왕손들은 돌아가며 익성관을 써보았으나 제일 나이가 어린 선조는 머리를 숙여 사양하였다. 이것을 어찌 보통 사람이 쓸 수 있겠습니까? 선조는 이렇게 하랜 뒤 두 손으로 관을 받들어 어전의 도로 가져다 놓았다. 이렇게 영특했던 선조는 7년의 긴 전쟁 속에서 역사에 아쉬움을 남긴다. 한 사람의 생을 평가하기 위해선 지금이 아닌 그 시대와 상황을 보아야 한다. 선조가 살아온 삶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왕이기 전 인간이었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